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간 19일 기준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세단 G90의 계약 첫날 기준 12,000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G90의 연간 판매량인 1만 대를 계약한 첫날 만에 단숨이 넘기는 기염을 토한 것인데요. 아울러 경쟁 럭셔리 세단인 S클래스와 7 시리즈 및 A8의 지난 연간 판매량을 합친 게 약 9,000대를 살짝 넘는 것으로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이번 G90 풀체인지를 통해 보여준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결코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보다 자세히 G90 풀체인지 관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된 직후 정말 뜨거운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도 그런 게 이전 G90 모델들을 살펴보면 좀 뭔가 제네시스라고 하기에는 디자인과 포지션이 좀 어정쩡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 출범 이후 에쿠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 에쿠스에서 명칭을 바꾼 EQ900을 출시했으나 사실 이때부터 정체성과 디자인이 좀 산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디자인과 차명 모두 싹 다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나마 후기형 모델에서는 차명을 G90으로 변경을 하면서 2018년 11월에 파격적인 부분 변경을 거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후기형의 모델의 디자인은 지금의 G90 풀체인지 모델과도 비슷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G90 풀체인지의 후면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리 큰 거부감을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의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이 계약 첫날 기준 12,000대의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앞서 같은 체급의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알려진 기아 K9이 있음에도 유독 G90에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차량의 디자인과 브랜드의 가치, 그리고 플래그십이 누릴 수 있는 첨단 기술력과 편안한 승차감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같은 체급인 기아 K9과 이전 G90과의 경쟁 속에서도 K9보다 월등히 비싼 G90의 판매량이 K9보다 2배 이상의 판매량을 보여줬습니다. 즉 플래그십 세단은 결코 가성비 하나로만 플래그십 세단 시장은 결코 가성비 하나로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G90 풀체인지에서는 기아 K9처럼 가성비를 추구하는 게 아닌 플래그십 세단을 선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여러 준비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선 G90 풀체인지 모델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추구하는 대세를 따라 플래그십 세단의 상징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아날로그 시계를 삭제했으며 다이얼식 기어와 크리스털 터치 패드를 적용해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정체성을 갖췄습니다. 아울러 오토 플러시 손잡이와 내부에서 버튼식 도어 개폐 장치를 적용시켜 미래지향적인 요소까지 갖췄는데요. 다만 G90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 크기가 기존 G80에 적용된 14.5인치가 아닌 12.3인치로 유지되었다는 점에서는 추후 연식 변경을 통해 개선시킬 여지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흥미로운 점은 제네시스 GB60 출시 이후부터 선보이게 된 스피커 브랜드인 뱅앤올룹슨인 이번 G90 풀체인지에서도 적용되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G90이 아닌 GB60에 먼저 적용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버추얼 뱅앤올룹슨의 23개의 스피커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3D 사운드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본격적인 렉시콘 브랜드와의 이별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앞으로 렉시콘 브랜드와의 거리는 점차 멀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번 G90 풀체인지를 통해 복잡했었던 파워트레인도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강력해지는 환경 규제 속에서 V8 5.0L 엔진이 삭제가 되었는데요. 이로써 국산차에 8기통 엔진을 단 차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배기량이 높은 3.8 가솔린과 비교적 성능 면에서 우수했었던 3.3 가솔린이 삭제가 되면서 배기량을 3.5L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단일화를 시켰습니다. 다만 G90 롱바디의 경우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제네시스 브랜드로는 최초의 하이브리드 차량이 되었는데요. 전동식 슈퍼차저도 탑재가 되어 최고 출력 425마력과 최대 토크 56의 힘을 내는 만큼 기존 V8 5.0L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연비는 약 9km대가 나올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향후 이 기술이 자동차 시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겠지만 시장 반응이 좋을 경우 향후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엔진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차량 선택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약 첫날 12,000대의 수요가 몰렸다는 점은 그만큼 탑 브랜드에서 넘어오는 고객들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히려 플래그십 세단만의 위치 포지션을 확실히 가져왔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자동차 시장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생산 지연이 지속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계약 첫날 기준 12,000대의 계약 물량을 소화하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기업 및 법인 수요 물량의 경우 어느 정도 대기 기간을 염두하고 계약을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일반 개인 입장에서 볼 때 출고까지 긴 시간이 소요가 될 경우 상당 부분 계약 취소가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 현대차 입장으로서는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제네시스 G90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